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 이슈 강원의 백승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뼈대는 강원특별법입니다. 강원특별법은 2022년에 23개 조문으로 제정됐습니다. 이후 강원도 특성에 맞는 특례가 발굴됐고 강원특별법의 조문도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지난 6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이 시행된 데 이어서 지난달 26일에는 국민의힘 한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차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또 강원특별법의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원 지역의 이슈를 진단하고 목소리를 내주실 두 분 함께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법률자문위원장을 지낸 강대규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정배 더불어민주당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지역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도민들의 오랜 염원 끝에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했지만 출범했다고 끝난 게 아니죠. 진정한 특별자치도를 만들어가는 여정은 지금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된 것을 얼마나 체감할까요? 두 분께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유정비 위원장님. 네, 제가 어저께 철원의 태봉제 축제장에 다녀왔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우리 철원 지역의 이제 기초의원분들하고 철원의 이제 현안과 또 그 미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이 특별자치도 법 3차 개정에 대한 이제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그러니까 기대는 굉장히 높고 그러나 체감은 안 되고 이런 좀 양면적인 감정을 갖고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특별법이라는 것이 앞으로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되고 법 개정 과정을 거쳐서 더 내용이 더 이제 보완되고 강원도 발전에 맞게 강화돼야 되겠지만은 현장의 그 목소리를 어떻게 더 담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 강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네, 체감을 도민들은 많이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주제가 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이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다들 특별자치도 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 뭐 설명을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었고 제가 한 2차 개정 이후에 문배마을에 춘천시 문배마을에 등산을 가는데 올라가면서 같이 동행하는 사람한테 특별자치도 설명을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 걸으시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뒤를 돌으시더니 모르는 분인데 나도 설명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올라갔거든요. 그제야 이제 이해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도민들이 체감하시려면 한 적어도 5년은 걸릴 것 같아요. 한 5년, 한 7년 후쯤에 돼서 그 전에는 불가했던 것이 지금은 가능하다. 그 이유가 특별자치도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려야지만 체감이 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우리 행정 영역이나 정치 영역에서도 특별자치도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도민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드려야 합니다. 네. 특별자치도가 아직 도민들에게 체감이 좀 잘 안 된다. 이게 그 두 분의 이제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또 이런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법 개정을 자주 하는 걸까? 이게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강원특별법은 왜 여러 차례 개정이 필요한 건지 지금까지 어떤 그 개정 과정을 거쳐왔는지 정리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비 위원장님. 네, 그 강원특별자치도 이 법은 사실 우리 도민들의 그 강원도 발전의 염원 그리고 자치권의 향상을 위해서 이미 한 5, 6년 전부터 정치권과 도의회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이제 그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그 여론은 숙성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작년 이제 특별법이 6월에 특별법이 공포가 되면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예. 제주도가 이제 우리나라의 특별자치도의 이제 출발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7번의 법 개정을 거쳤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이제 법 개정을 이제 그 요구하고 네. 또 이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번에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만들기엔 이제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무엇보다도 민주화 이후에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네, 이 분권 국가를 지향하는 흐름이 확고하게 이제 정립이 되었죠. 그리고 수도권에 초집중되어 있는 경제를 어떻게 지역 발전에 선순환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바꿀 것인가 이런 이제 사회적 과제, 국가적 난제와 연결해서 정책 수단의 하나로 그리고 제도의 하나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도입이 됐고 우리 도민의 승리다 일차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 아까 우리 소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민 체감도는 낮고 또 현장의 요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18개 시군마다 예를 들어서 농지 규제를 푸는 문제만 해도 각이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일된 어떤 그 이 개선 방안을 만들기에는 이제 좀 난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방의원들의 그 어떤 그 견제 심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측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중앙정부가 자치권을 더 과감하게 이제 이양을 하고 예산 조직권 등을 과연 지방정부에게 특별자치도라는 간판은 걸었지만은 거기에다가 얼마만큼 부여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사실 좀 희망적으로 보이기는 좀 어렵고 따라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우리 강원도의 국회의원 분들의 초당적인 협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문제 원제 과제까지 짚어주셨고 네. 우리 강대규 변호사님은 특별자치도의 도입부터 지금 통과까지 좀 재미난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처음에 구상한 것은 민주당 진영이 맞습니다. 2008년도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강원도도 경제특별자치도로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강원도가 남북평화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의 도입부터 지금 통과까지 좀 재미난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처음에 구상한 것은 민주당 진영이 맞습니다. 2008년도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구체화한 사람은 이광재 전 지사예요.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라고 해서 강원도는 전 세계 유일의 분단된 지방자치단체니 특별해야 된다라는 구상이 나온 것이고, 심기준 민주당 의원이 제19대 국회에서 평화특별자치도 법을 발의를 했고요. 또 그 이후에 허영 의원도 2021년에 평화특별자치도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진영에서 그 전에 있던 뭐 자유한국당, 뭐 새누리당,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이거를 반대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강원도가 특별하다는데 그걸 어떻게 반대해? 그렇다고 이걸 찬성하기에는 선거에서 너무 약간 민주당 정책에 손을 들어주는 것 같고 그러한 고심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변곡점 포인트가 인물 변곡점이 발생을 합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0년 6월 달에 강원도당 사무처장으로 이호근 사무처장이라는 사람이 부임이 돼요. 근데 이분이 강원도 출신인데 이분이 와서 이 논의를 하다 보니까 특별자치도를 어떻게 이거를 정무적으로 해결을 해서 선거를 이겨야 되냐. 그래서 강원미래연구원이라는 당내 기구를 만들고 거기에 연구하라고 시킵니다. 하니까 강원미래연구원에서 나온 것이 우리는 그 평화특별자치도가 아니라 경제특별자치도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군사, 농업, 산림, 환경 이 규제를 혁파해야 된다라는 보고서가 올라왔고 대선을 8개월 정도 앞둔 2021년 10월 달에 강원미래연구원에서 우리 강원도가 15년간의 환경규제, 군사규제, 농업규제, 임업규제로 497조 8천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걸 발표를 해요. 그 수치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국민의힘의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선 후보나 홍준표 대선 후보나 각 후보들에게 보고서를 올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이 발빠르게 묻니다. 물어서 강원도를 방문하자마자 강원도 1호 공약으로 특별자치도를 실현하겠다. 4대 규제를 혁파하겠다.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발언을 하니까 지자체 공무원들도 저런 걸 해야 되나? 라고 긴장을 하면서 뭔가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평화특별자치도 얘기가 쏙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경제특별자치도가 오게 되고, 자, 아까 말씀드린 두 개가 있다 그랬죠. 두 번째 인물 변곡점은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까 기재부와 행정부가 너무나 반대를 하고 또 전국에 있는 다른 국회의원들, 다른 시도에서 아니 왜 강원도만 특별해야 돼? 이렇게 반대를 해서 진 척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김진태 도지사의 슬로건이 거침없이 정의롭게라고 정말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게 국회 안에 의사당 앞에서 천막을 치고 천막 농성을 합니다. 국회 의사당 안에서는 천막을 농성하는 거는 사실 민노총도 못하고 그 어떠한 단체도 못했는데 그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그 도지사 이제 비서진들이 천막을 들고 가요. 경위들이 그럼 뭐 하는 거지? 천막 옮기는 건가?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천막을 친 다음에 들어 누워 해서 다 들어 눕습니다. 그래서 경위들이 그걸 뜯어내는 과정에서 다 들어 누워서 버티니까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아니 국회 의사당 안에서 잔디밭에 천막을 치는 게 어디 있냐라고 해서 며칠간 고수를 하면서 결국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죠. 이러한 두 명의 인물 변곡점에 의해서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평화특별자치도를 경제특별자치도 규제 혁파로 되치기를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법안을 만드시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법안을 만들고 지금 3차 개정안을 앞두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정무적인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MBC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때 대선 당시 취재를 했을 때도 기억에 났던 게 각 후보들마다 특별자치도를 다 공약을 했어요. 민주당은 평화특별자치도, 국민의힘은 경제특별자치도 다 했는데 그 이후엔 또 이제 이 특별자치도가 좀 누가 이제 한 거냐 그런 논란도 있었는데 그 뭐 두 분의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태 지사의 역할이 지대했다라는 우리 그 강덕위 변호사의 그 주장에 뭐 부분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008년 강원도 우리 도의회에서 그러니까 2006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고 설치되면서 특별한 자치도를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논의가 시작이 됐고요. 또 도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해줬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꾸준히 이걸 입법 발의를 계속 했습니다. 평화 특자도 이거는 이제 사실 우리 민주당 지방정부에서 일관되게 또 국회에서도 이제 주장했던 부분이 맞습니다. 이따가 뭐 다시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지금 현 강원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특자도의 기본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면밀한 검토, 좀 비판적인 접근이 좀 저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3차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 강원도의 안을 보면 그동안 이 전임 도정들, 그게 뭐 김진선 지사가 도지사를 할 때부터 꾸준히 또 최문순 도정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진행해 왔던 산업 정책들의 재탕삼탕인 측면이 있고. 강원 특별법이 이제 지나온 과정 동안 이런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말들도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강원 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됐습니다. 한규 의원하고 송기현 의원이 이제 공동 대표 발의를 했는데 강원 정치권에서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함께 이제 공동 대표 발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한번 짚어주시자면. 네, 일단은 그 한규 의원과 송기호 의원의 발의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또 2차 개정 때는 허영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와 허영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도 맞붙은 사이기도 했는데 공조를 이해서 협조를 해서 허영 의원이 발의를 한 점에서도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공동 발의에 서명한 여야 의원이 105명이에요. 이 105명 중에서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 또 행안위원장 신정훈 의원, 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 다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와 행안위 위원장들도 발의를 했으니 좀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고요. 강원도 출신의 윤호중 의원이나 백승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또 국민의힘에는 진종호 의원도 다 당연히 발의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나경원, 뭐 권영세, 뭐 김기현 등등 중진 의원들도 다 발의를 했고요. 강원도 의원들도 물론 서명을 했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여야 원내대표분들이 서명을 안 했어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나 더불어민주당 박창대 원내대표분들이 서명 안 했는데 사실 원내대표분들은 서명을 잘 안 합니다. 원내대표가 서명을 하는 순간 이거는 정말로 여야 합의를 했다라는 거에 신속하게 결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따가 개정안을 꼼꼼히 살펴보겠지만 좀 다른 국회의원들이 보기에는 좀 심통치 않은 법안도 좀 내용 조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들이 서명을 안 했고 어쨌든 양 당이 협치를 해서 105명의 그 공동 발의를 이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유정배 위원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의원 발의라는 형식이 일단 우리 도민의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의미가 있고요. 여하튼 이렇게 105명에 이르는 이례적으로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들께서 동의해 주시고 이렇게 한 그 동력이 하여튼 지금 중앙정부 특히 이제 기재부나 행안부의 벽을 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예. 그러면 최근 발의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개정안은 그동안 강원도를 얽매고 있던 환경, 산림, 농업, 국방 4대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했는데 3차 개정안의 골자를 한마디로 한다면 뭐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네,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2차 개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산림 규제나 농지 규제 이런 또 군사 규제를 푸는 쪽으로 집중을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그야말로 강원도정이 추구하는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좀 이제 발굴해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바이오 헬스나 또 이제 수소 특화 단지 그리고 뭐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서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해서 강원도의 경제력을 키우겠다라는 이런 전망을 세운 점이 다른 1, 2차 개정 때보다는 이제 좀 돋보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밖에 뭐 제가 좀 중요하게 좀 이렇게 제 눈에 들어온 거는 뭐 석탄 경석을 자원화하는 거. 이거는 제가 전에 있던 직장인 석탄공사에서도 이제 폐광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꾸준히 산업부와 협의를 하고 환경부와 협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환경적인 문제가 거론이 되는 바람에 이제 진도가 많이 나가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도 특례로 이제 들어간 것도 의미가 있고요. 인재 양성 부분에서는 좀 강원 과학기술원 설립은 꼭 필요한 거다. 예. 이렇게 좀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댐 주변 지역 지원과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소양댐 같은 경우는 이미 매몰 비용까지 다 이제 그 정부에서 다 가져갔으니까 그런 댐들 같은 경우는 초과 이익의 상당 부분을 주민들에게 돌려야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가. 예, 일단 그 좋은 점 측면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뭐 골자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더 이상 감자 왕국으로 남지 않겠다. 감자 나라로 남지 않겠다라고 정리되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이미지를 전 국민에게 물어보면 감자, 뭐 좀 좋게 말하자면 관광산업 혹은 농업산업, 약간 60년대, 70년대 어르신들 지냈던 분들께 여쭤보면 그래도 석탄산업 뭐 이 정도 얘기하는데 이러한 1차 산업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우리 강원도는 해방 이후에 광복 이후에 인구가 줄어드는 유일한 지자체입니다. 다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가 2천만에서 지금 5천만으로 늘어나면서 전국에 골고루 늘어났는데 강원도 인구만 점차 줄어들어서 지금 150만밖에 안 되는 실국이거든요. 이게 왜 이럴까라고 연구를 해보면 역사적으로 큰 강을 낀 도시가 그 나라의 수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강이 있으니까 서울이 수도가 된 것이고 그러면 두 번째로 발전하는 것이 근대화 이후에는 무역이 발달하면서 항구 도시가 발달을 합니다. 그게 이제 부산이 발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도시들이 그 수도권과 부산을 잇는 그 사이사이에 요충지가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전하고 대구가 발달을 하는 거예요. 서울이 발달했고 부산이 발달했고 그 사이에 대구가 대전이 발달했는데 강원도는 이 전 세계의 그 문명 발달에 약간 공식에서는 벗어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차 산업에만 매몰돼 있었는데 농업에 매몰돼 있다 보면 태풍이 한 번 오면 농업으로 이익을 못 내고 또 관광에 매몰돼 있다 보면 전염병이 돌면 코로나가 돌면 관광으로 이익을 못 내고 광물 산업이야 석탄 산업이야 이미 폐광지라고 폐가 닫을 폐 아닙니까? 이미 닫아가는 산업이고 그래서 야 먹거리 산업을 글로벌하게 신산업을 가야 된다. 더 이상 우리도 감자도시가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 3차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보완돼야 할 점에 대해서 좀 몇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4차 개정안에 좀 꼭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 도민들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 또 전 인류의 이제 공통된 숙제고 그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에너지 전환이 이제 그 시적 화두가 되고 있고요. 이 에너지 전환의 그 도입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국제적인 무역 규범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는 전통적으로 에너지 산업으로 이제 먹고 살았고 석탄 산업이 우리 경제를 지탱해 줄 때는 인구가 300만이었죠. 지금 뭐 이제 반토막이 났지만 그래서 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는 이 강원도의 자원 우리 뭐 이제 3차 개정안에도 이제 수소와 관련한 부분이 들어가 있긴 한데요. 이제 수력이나 신재생 에너지의 그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다른 그 지역들보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시대에 과거의 그 석탄 산업 시대의 그 영화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그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클러스터 단지를 좀 만들어내는 이런 좀 더 전환적인 시각이 좀 도입됐으면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아리백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군납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국가안보로 인해서 접경 지역 그 6개 시군이 그동안 오랫동안 70년 동안 피해를 받아왔는데 그래서 일부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니라 이제 그 수의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제도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좀 틀어막긴 했지만 그래서 이거를 저는 특례에 넣어가지고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국방부와 협의해서
군납을 하기 전에 강원도가 국방부와 협의했던 테이블을 반드시 만든 이런 특례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4차 개정 때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따가 이제 여쭤볼 질문이었는데 다 이제 네, 저도 말씀을 그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할까요? 예, 좀 앞으로 그 네, 4차 뭐 3차 개정안에. 이후에 네네. 앞으로 더 담겼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나라 장터로부터의 독립. 조달청으로부터의 독립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네네. 지금 모든 입찰은 나라 장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나라 장터 시스템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우리 강원도의 지자체에 뭐 창문 틀을 바꾸던가 문짝을 바꾸던가 전기공사나 설비공사를 할 때 강원도 돈으로 하고 강원도에서 발주를 하고 강원도 업체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나라 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라 장터를 통해서 그 발주 금액의 0.54% 정도가 국가로 들어가요. 수수료로 들어가요. 아니 이거 우리 강원도 돈으로 발주하고 강원도에서 공사를 하는데 강원도 기업이 들어오는데 왜 이 수수료를 국가에 내야 되냐. 강원 장터를 별도로 만드는 특례가 필요하다라고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번 3차 개정안에 댐 관련된 얘기는 있습니다. 물 사용료 징수 얘기는 있는데 전기 사용료 징수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울진이나 혹은 뭐 삼척 부근에서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에서 전기가 다 수도권으로 가요. 강원도 사람들이 쓰는 전기는 굉장히 지극히 적고 수도권 사람들이 쓰는 전기를 위해서 울진 삼척에서 만드는데 그 송전탑이 강원도를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 선로가 다 전선로가 강원도를 지나가는데 민법에 의하면 그 토지의 소유권은 그 상하에 미친다 그래서 토지의 지상 위에 하늘까지 다 소유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땅을 지나가는 이러한 송전로에 대해서 그 사용료를 내라. 수도권은 사용료를 내라. 전기료에 아니면 포함시켜서 강원도에다가 기금을 만들어서 기부를 해라. 하던가 이러한 약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통일에 대한 특례를 담아야죠. 요거는 뭐 평화특별자치도 전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당이니까 평화특별자치도 내용을 좀 녹여내면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더 얻을 수도 있고요. 두 분께서 워낙 이제 강원특별법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특별법 3차 개정이 이제 발의됐으니까 세부적으로 이 내용도 3차 개정안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 구체화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또 여기에 따른 입법 과제가 19개가 3차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는 게 한 번에 와닿지는 않거든요. 이게 시행되면 뭘 할 수 있게 되는 건지 세부 항목들을 좀 짚어봐 주시면. 네, 일단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계획 수립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국토개발 종합계획 5개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 30년 해왔는데 그러한 형식으로 강원도가 계속 연구하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미래산업이라고 하면 떠오를 수 있는 웬만한 거는 다 집어넣었어요. 반도체도 집어넣었고요. 수소, 뭐 바이오 헬스, 뭐 신재생 등등을 집어넣었고요. 거기에다가 글로벌, 미래산업 글로벌이기 때문에 글로벌 파트로 글로벌 교육도시로 국제학교 설립 등의 방안을 집어넣은 것이고 외국인 체류 요건을 좀 완화한 것은 사실 이것은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산업체가 들어오지만 노동력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산업체가 못 들어옵니다. 그런 산업 채용이 하나가 있고 또 지금 농가에서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는데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요건을 좀 완화를 해서 그러한 노동력 확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해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의 비전을 구체화적으로 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아까 제가 뭐 저기 소대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신재생 그리고 데이터 산업, 그리고 이제 수소, 그리고 이제 첨단 산업 이렇게 크게 이제 그 이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의 그 산업 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핵심 내용들인데 물론 이제 각각을 들여다 보면은 뭐 이제 잘 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선언적인 부분도 있어요. 특히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첨단 전력 산업 육성 이 부분이거든요. 그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산업 단지를 조성을 하고 이제 강원도에도
이른바 꿈의 산업이라고 이제 얘기되는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원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거 강원도정에 사기당하는 거 아니냐 이미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도 중앙정부가 헉헉대는 상황인데 원주에 과연 1차 벤더급의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으며 또는 반도체 산업의 그 공급망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과연 유치 가능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용수 공급, 전기 공급 이거 지금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과감하게 이제 실패를 인정을 하고 이제 정리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전환 시대에 강원도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자꾸 발굴을 해가지고 특례에 넣어야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데이터 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춘천 동면을 중심으로 데이터 산업 단지를 이제 그 기업 유치를 해가지고 수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그 데이터 산업을 키우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 지역 가보면은 기업 유치는 이미 물 건너갔어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들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이미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입주해서 이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지역에 올 기업들은 아직 발굴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거기 이제 택지 개발 사업은 이제 진도가 나가고 있고 주민들은 반대가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이제 현실인데 그래서 이 사업도 분명히 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산업을 유치를 한다고 하면 과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이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다듬어서 얘기를 해야지 선언적으로 데이터 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육성하겠다. 이거는 상당히 무책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강 변호사님도 할 말씀 일단은 말씀있을까요? 반도체와 데이터 산업은 선언이라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 몸에는 반도체가 없어요. 제가 시계를 안 차고 왔는데 예전에는 시계에 반도체가 안 들어갔죠. 지금은 전자시계에다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지금 안경에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데 반도체가 들어간 안경을 쓰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넥타이, 의류 모든 것에다 반도체가 들어갈 것입니다. 신발에도 반도체가 들어갈 것이에요. 예전에는 반도체라는 것이 단순히 가전기기, TV나 세탁기, 냉장고 정도에만 들어간다 생각을 했는데 모바일 시대 오면서 휴대폰에도 들어가고 자동차도 반도체가 들어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모자르면 모자르지 앞으로 인류 역사 100년, 200년에 반도체는 계속 들어갑니다. 기술이 발달해서 브레인 칩은 이미 미국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인간 뇌에다가 반도체를 꽂는 세상이 올 것이고 생물학적 반도체, 유기체 결합 반도체, 다양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반도체가 될 것인데 지금 전국에 용인 말고는 아무 데도 뛰어들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강원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선언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데이터 산업은 저는 약간 좀 미래 산업 쪽으로 봤을 때 결을 달리하는 것이 여러분들 한국통신 기억하시죠? KT 이전에 한국통신. 한국통신 건물이 전국에 다 똑같은 유형의 건물이 있습니다. 춘천에도 있고 강릉에도 있는데 겉모습이 똑같아요. 그게 왜냐? 옛날에 전화기를 교환원이 있기 때문에 전화기 교환원은 그 넣는 시스템 때문에 건물을 엄청 크게 전놨다가 지금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데이터 산업단지도 그러한 양상으로 갈 것 같습니다. 데이터 산업단지를 결국 데이터를 보관해 놓는 곳이고 전송을 하는 곳인데 엄청 크게 전놨다가 데이터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니까 그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로 오면서 전화기를 안 쓰니까 없어졌고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니까 데이터 산업단지도 약간 선제적인 선언이라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언만 가지고는 선언한 지 벌써 2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선언을 했는데 어디까지 와 있고 지금 또 어떤 과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설명을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이 산업의 전망이 과연 우리 도에 적합한지에 대한 거를 도민들이 또 전문가들이 판단하게끔 이제 해야 할 때가 됐다는 거고요. 그럼 다시 이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으로 돌아와서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가 당면한 과제가 국회에 법안이 통과되는 겁니다. 이 3차 개정은 어떤 심사 절차를 거쳐 통과하게 되고 또 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2차 개정 때도 그랬지만 3차 개정안이 모든 안이 다 통과될 것이라 보이진 않습니다. 저희가 법안을 뽑아오다 보면 법안이 107페이지예요. 107페이지에 수많은 내용을 담았는데 오늘 촬영 일자 기준으로 오늘 아침에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검색을 해서 보니까 9월 27일에 법안을 내고 나서 아직 상정이 되던가 뭐 혹은 회부가 되던가 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그 이후에는 국정감사 끝나고 정기국회 남은 기간은 또 예결위 싸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시계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 시계가 다소 천천히 갈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반대 전략으로 국회 소위원회가 국정감사나 다른 정기국회에 신경을 쓸 때 이것을 껴 넣어가지고 빨리빨리 통과도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좀 탐탁치 않은 법안 또 각 개별 상임위의 소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투거든요. 법안심사소위가 한 7명, 8명 의원이 조항 하나하나를 뜯어보는데 그런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기에도 좀 탐탁치 않은 조항이 제가 보기에도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올해 연말 안에는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저도 뭐 연내에는 통과가 될 건데 과연 그 영양가에 있는 특례 조항들이 얼마큼 살아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걱정이 앞서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여야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제 이 강점이 있고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후발주자라서 우리가 이 과제를 선행하게 되는 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내용적으로는 이제 서로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그 풀배팅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설사 이번에 조금 이제 우리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주도 같은 경우 보면 제주도가 작년 6월에 7차 개정안이 이제 제정이 돼 있어요. 그때도 보면은 그 쉬운 7개의 제도 개선 내용을 제출을 했는데 실제로 행안부 심사 뭐 법사위, 기재부 등등과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반타작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욕은 높게 가져가지만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확실히 챙기고 미진한 부분은 또 탈락한 부분은 또 다음 과제는 넘기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법안 중에 쟁점 조문, 쟁점 내용들 어떤 거라고 좀 보십니까? 뭐 주민 체감형 법안 중에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비대면 진료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의료법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이걸 철저히 거의 막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강원도에 우리가 여기 이 방송에서도 의료 분쟁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기도 했지만 18개 시군 곳곳에 지금 병원 가기가 굉장히 힘든, 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2시간 정도 이동을 해야 되는 거리에 있는 우리 도민들이 많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담은 이 3차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강원도에서만 특별하게 의료법의 조항을 있다 하더라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건복지부에서 과연 이거를 그냥 참고 넘길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댐 기금 관련해서도 지금 3차 개정안에는 강원도지사가 한수원에다가 댐 사용 징수료 또 혹은 발전 사용 징수료 다목종 댐에 대해서 그런 것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수원이 공개를 해야 되고 그 사용료의 20%, 100분의 20분에 관해서는 댐 주변 지역 사람들을 위해 기금으로 조성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제 돈을 뺏어오겠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과연 한수원 또 국토교통부나 또 환경부가 여기에 대해서 좌시할 것이냐라는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네, 뭐 그 사실은 이제 중앙정부와 이거는 이제 권한을 어떻게 나눌 건가의 이제 싸움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강원도 출신 의원님들 또 우리 지사님 모두가 정말 이게 일체의 그 양보가 없다 이런 각오로 임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일침을 한번 가하자면 굉장히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분들께서 기분이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정치권에 특별자치도를 가지고 각 의원들의 결국 정치력에 대한 시험대가 올랐으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제주도 3명 국회의원이 강원도 8명보다 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주도에는 국회의원 3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로 열심히
티격태격 파이팅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강원도는 국회의원 8명인데 강원도 8명이 제주도 3명보다 약하다. 이런 얘기가 돌지 않도록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 유 위원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당연한 기대고요. 강원특별자치도 법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여야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 강원도 이익을 어떻게 더 파일 키우냐의 문제니까 영동 영서의 차이 또는 당의 차이 이런 거를 넘어서서 최대한 힘을 모아주셔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그 대한민국에는 4개의 이제 특별자치도가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또 올해 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특별법이 계속 발의가 되고 있거든요. 이 뭐 현상, 뭐 이런 그 결과, 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고? 네, 예. 저는 특별자치도에서 제주, 세종, 강원은 이해를 합니다. 다 특색이 있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뭐 김영삼 대통령이 중문 관광단지를 방문을 했다가 뭐 특별하게 만들어서 특별자치도가 된 것이고, 세종시는 뭐 행정자치구역의 행정수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강원도는 접경지의 피해를 보고 상수도 보호구역의 피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근데 충청, 그러니까 중부내륙 특별자치도나 뭐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이런 분들은 사실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뭐가 특별하게 되고 왜 가야 되는지 이해가 되진 않는데 무엇이 낙후된 것이 어떠한 거기 있는 지리적 특성이나 뭐 이러한 그 정치 변화 때문에 낙후된 것이 아니라 뭐가 특별하다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강원 특별자치도가 좀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연대할 거는 일부 연대하고, 네. 예를 들어서 뭐 댐 관련돼서 다목적 댐이 다른 곳에도 있으니까, 혹은 아니면 뭐 아까 제가 말한 송전로 관련해서 뭐 그러한 연대할 것은 중앙 정부에서 연대해서 대응을 하고요. 다만 강원도 고유의 특색에 대해서는 좀 더 지키고 더 가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특별자치도가 이제 뭐 자꾸 늘어나면서 특별하지 않고 보통 자치도 아니냐. 이런 자조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 특별자치도가 이제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자치도를 설치를 했을 때 실익이 얼마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특별자치도가 특별히 더 뭐 전라북도 이외에 더 늘어날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제 뭐 불경 연합, 네, 충청연합, 광주 전남연합 같이 이렇게 메가시티를, 그러니까 광역 경제권을 설정을 해서 수도권에 대항하겠다는 이러한 균형 발전 제도가 지금 이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부울경 같은 경우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경상남도 박완수 지사가 최종적으로 이제 거부하면서 이제 무산이 됐지만, 지금 수도권에 이런 이제 초집중되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논리거든요, 그게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충청연합 구성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이제 국회에 이제 발의가 되고 했는데, 따라서 우리가 이제 특별자치도는 자치권 확대와 균형 발전이라는 이제 공동 과제를 이제 동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만은, 초광역 경제권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간, 광역단체 간 연합을 통해서 수도권을 한번 제압해 보겠다라는 논리이지 않습니까? 네네.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경쟁자는 특자도가 아니라 초광역 경제협력 연합이다. 그래서 이 제도 추이를 잘 보고 다른 지역의 동향을 잘 보면서 그에 따른 우리의 생존 전략, 또 대응 방안을 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 변호사님, 이런 상황에서 네. 강원특별자치도가 추구해야 될 전략, 네. 방향 어떤 거라고 좀 보세요? 지금 미래 첨단 산업 글로벌 교육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사실 본연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관광 자원, 또 농업 자원, 임업 자원에 대해서도
본연의 특색을 살리는 특례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어떠한 관광 특례나 혹은 농업 특례. 농업 특례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농산물이 굉장히 한정적인데 외국산 농산물 중에 우리 강원도 지형에 맞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맞는 품종 개량을 할 수 있는 농산물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강원도의 권한으로만 갖고 와서 이것을 품종 개량을 할 수 있게 뭐 이러한 특례가 있으면 좋겠다 보여지고요. 결국 본연의 색깔도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 네. 미래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본연의 사업을 지키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자치단체장과 의원을 직접 선발을 하고 있죠. 더 나아가 특별자치시도가 출범하면서 나날이 자치분권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왜 이게 좀 중요한 건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선진국은 연방제 국가이거나 또는 이제 분권 국가를 다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의 권한을 과감하게 배분하고 있고 의사결정 과정이나 자원 배분 과정에서 지역의 역할, 지역의 파일을 다 인정을 해주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 또 그리고 정치 공동체의 권력 구조의 어떤 이 평균화 이거를 추구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미국을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자치분권이라는 이 흐름은 선진국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이제 관문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지방 시대를 여는 책무가 우리 강원도에게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도의회와 시민사회에서의 그 염원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제도권이 받고 정치권이 이거를 입법을 하고 있고 이게 중앙정부 주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주도는 중앙정부가 주도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민중심의 특자도 설립이라는 꿈을 계속 밀고 나가면서 새로운 지방 시대를 선도하는 모델을 우리 강원도민들이 저는 만들어내야 하고 해야 한다고 보고 또 만드는 과정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쟁이 빈번하거나 외세의 침입이 있으면 중앙 정부가 발달이 되고요. 좀 평화로우면 지방 호족들이 뭐 힘이 세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라는 핑계로 뭐 여러 가지 법령에서 중앙 정부가 너무나 많은 힘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분단 이후에 한 70년 역사에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가 되고 대한민국이 발전이 좀 더 더디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방 분권은 사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끝에 방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민주주의가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정보의 나눔, 또 권력의 나눔인데 결국 지방이 각자 특색을 갖고 있잖아요. 그 특색은 지방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자치를 하면서 거기에 맞추면 정치와 정책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분권은 반드시 필요하는 것입니다. 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의 현주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슈를 좀 다루면서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위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까 제가 철원에 어제 다녀온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잘 담아내고 그것을 동력화해야지 우리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좀 의미 있는 그러니까 성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조금 더 담아낼 건가 이 부분을 이 정책을 추진하시는 우리 도청의 공무원분들, 우리 지사님 꼭 유념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연구자나 또는 이제 정책을 주로 다루는 공무원들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지방의원 그리고 지역의 자생단체에 그 관련한 분들과 좀 정리되지 않은 거칠은 얘기라도 꾸준히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노력이 반드시 좀 더 보강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 변호사님. 네. 일단은 제가 법안을 보니까 3차 개정안이 107페이지인데 그 강원도청과 강원도 교육청 또 18개 시군 시청 군청의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많이 특례 발굴을 위해서 고생을 하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국회 보좌진들도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내에는 반드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또 거기 자리에 계시는 유정배 위원장께서도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체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지위가 변하면서 영문 표기도 달라졌습니다. 강원 스테이트. 즉 하나의 행정단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닌 지역으로서의 지위가 갖춘 것입니다. 남은 건 특별자치도라는 지위에 걸맞게 내실 있는 강원특별법을 채워가는 겁니다. 3차 개정안의 빠른 통과와 이어질 4차 개정안의 추진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 이슈강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